어제 만찬 끝나고 와서 여당 내부에서도 이럴 거면 왜 만났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민생의 미음도 안 나왔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참석 인사들의 워딩이니까요. 이럴 거면 왜 만났는지, 정말 국민 염장 지르려고 만났는지.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배추 한 폭이 22,000원이에요. 지금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뭐 장 몇 번 보면 돈이 그냥 쑥뻥쑥뻥 나갑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내수 경기 굉장히 좋지 않아요.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고 정말 경기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아니 한 30대 여성은 구급차에 실려서 90번 이상을 전화했다라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랑 친한이니 친윤이니 밥을 먹자, 둘만 먹자, 아니다 같이 먹자.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국정 운영에 대한 공직에 대한 마인드가 정말 일이라도 있으면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했다고 보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런 식으로 자기 정치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대표로서 약간 야당을 하게 해서 아주 깐족이는 아주 그냥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있죠. 전 지금까지도 그게 어떤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대 안 한다, 못한다 이러니까 나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독대하자고 정무수석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감정선을 굉장히 고조로 올리고 있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싸움에 정말 국민들은 피곤하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다. 그냥 일부터 하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당직자들하고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뭐 술을 안 마시면은 말이라도 할 기회를 줘야죠. 당 대표인데 인사말 기회도 안 줬대요. 근데 뭐 당정 갈등이 거의 뭐 이제 파탄 관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다 짐작하시는 대로였고, 아마 어제 만찬이 뭐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신 분들이 엄청 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사실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이 당정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의료 붕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라고 하는 윤석열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밥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사안 정도가 아마 현안으로 돼가지고 논의가 되어서 어떤 결론을 내어야 어제 그 만찬은 성공일 텐데 이 얘기도 못 꺼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얘기할 기회도 안 준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지만 얘기 기회 안 준다고 얘기를 안 하는 한동훈 대표도 모자른 거죠. 아니 겁이 많거나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요 만찬을 관련된 독대 싸움을 제가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소갈머리가 아주 간장종지구나. 속이 좁구나.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간장종지구나. 아주 사사로운 인간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사사로운 인간들이 그동안 검찰권을 장악해서 운용해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검찰 수사도 이렇게 사적으로 해왔겠구나. 자기가 조지고 싶으면 조지고 봐주고 싶으면 봐주고 그러면서 권력까지 찬탈해온 아주 사사로운 인간들이구나 라는 걸 제가 좀 느끼면서 사실은 좀 모골이 좀 송연했던 이런 생각도 나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싸움의 전장을 말이죠. 독대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또 재독대를 지금 요청하면서 언론에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형식을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라 내용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식을 가지고 독대해주세요, 재독대해주세요, 재독대해주세요 하면요. 이거를 범죄 용어로는 스토커라고 합니다. 스토커. 계속 몰래 만나주세요 하니까 본인이 스토커식으로 되는 거라서 내용을 갖고 싸워야 되는데 내용을 갖고 싸운다면은 전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강행하는 겁니다. 야당과 대화를 하든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강행해버리면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 용기가 없다라면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하면 됩니다. 출당하고 야당의 지위로 오면 되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출당할 용기까지 없으면요. 한동훈 대표는요. 직을 걸고 하면 됩니다. 본인의 직을 걸고 자신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기한을 정하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면 본인이 떠나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셋 중에 하나의 결단을 안 하면서 어제처럼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형식에 대한 싸움을 자꾸 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스토커로 전락될 위험이 크다. 아마 스토커로 고소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토마토님이요.
간장 종지 너무 커요. 좁쌀입니다. 아니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순대 사서 순대 찍어 먹을 때 소금 소금 그 결정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그 작아서 이게 손톱으로 들을 수도 없는 딱 그 소금 정도 되는 속마음 아닐까. 근데 어떻게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 어떻게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검찰 수사도 사사롭게 했던 건 아닌지 저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직자들 불러서 그렇게 밥 먹고 다 지 돈입니까? 국민 돈입니다. 그거 다 국민 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 돈을 쓸 때는 국민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까? 의료 대란 때문에 지금 얼마나 힘들고 죽어가고 있습니까? 김건희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나라가 어렵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해법을 찾고 건의도 하고 그래야 밥값을 하고 밥을 사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마음대로 밥 사냐? 누구 돈인데?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다녀와서 참석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현안이라고 하면 의대 증원 문제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하고 대통령이 1시간 20분 동안 거의 원전 얘기만 하다가 끝났다. 뭐 딱 한다는 얘기가 우리 한 대표가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준비했다. 만찬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이 아이스 라떼를 주문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차가운 거 드셔도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고 이에 대통령이 뜨거운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좋아한다고 웃으며 답했다고 정 대변인은 전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지금 이럴 때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고 간다는 대통령과 그 비서실에 있는 참모들, 여당의 국회의원들, 이 선선한 가을 저녁에 자기들 모여서 국민 세금으로 밥 처먹고 한잔하고 지금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는 들여다도 보지도 않고 그러라고 국민들 세금 쓰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장현미 변호사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한가하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자화자찬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기조와는 맥이 닿아 있죠. 연속성은 있습니다. 일관성은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국민들이 정말 이거는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아요. 현 시점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짜뉴스라고 윽박질렀잖아요. 나아가서 대통령실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역사가 우리 정부를 평가해 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개혁 세력이라는 거예요. 정부에 비토를 넣거나 비판을 하면요. 이러면서 우리 한동훈 대표가 좋아하니까 고기를 준비했다면서 원래는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바베큐 파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서빙을 받았고 또 그 자리에서 나온 자아자찬은 정말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딴지를 걸고 있죠. 원천기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년 3월까지는 정해진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동적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 원천기술과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과거에도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 원전 세워주고 이랬을 때 웨스팅하우스랑 수익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혹시 덤핑 성격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잘 점검해야 된다. 괜히 손해보는 것일 수도 있다. 점검하라는 게 어떻게 개혁에 반하는 걸 수 있습니까? 본인이 하면 다 맞습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아이스 카페라떼를 먹든지 따뜻한 카페라떼를 먹든지 국민들은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빨리 바뀌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그렇게 대패를 거뒀을 때도 바뀌지 않았고 총선 이후에도 그렇게 바뀌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번 주 금요일 지지율 자신할 수 있습니까? 20% 지지율을 가진 역대급 대통령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 있었죠.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 10%로 내려앉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를 거 반등할 거라고 기대합니까? 대통령한테 묻고 싶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 보고 정치하는 겁니다. 나는 지지율 따위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요. 대통령 연봉을 2억 6천만 원 주는데 그 명품백을 배우자가 낼름낼름 받아 먹는 것도 참 어처구니가 없고 그 수사가 안 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까 저 만찬 장면 보시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아요. 제가 공익법무관 생활했거든요. 그 검사들하고 회식하는 장면 딱 생각나던데요. 전 딱 보니까
딱 보면은 중앙지검 서초동에서 어디 고기식당 가가지고 회식하는 느낌. 검사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아니 국민들은 지금 정치가 엉망이고 대통령이 엉망이고 집권 여당 대표가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이 삶 자체가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너무나도 지금 위기감 속에서 아등바등 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특활비 쓰듯이 자기 돈 쓰면서 뭐 고기를 좋아한다고요? 무슨 뭐 지금 우리가 무슨 한동훈 공화국입니까? 뭐 한동훈 위해서 지금 국민들이 세금 내주고 있습니까? 여기가 윤석열 공화국이에요? 윤석열 위해서 우리가 세금 냅니까? 윤석열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화국의 대표로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될 대표자들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방임은 죄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마음이나 국민들을 향한 민생에 대한 마음이나 애민의 정신이 없으면 그럼 그 자리를 내려와야죠. 근데 왜 합니까? 그럼 국민이 군림하기 위해 합니까? 정치를? 자기 욕심 위해 합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 같은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뭐 내려오는 거는 이제 국민 거의 통합적 견해고요. 국민의힘 저는 문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빨리 끄집어 내려야죠. 전광명님, 너희들이 마시는 음료는 국민의 피눈물이다. 그렇습니다. 춘향전에서 그 대목이 생각이 나네요.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도요 하기 전에 변학도 앞에서 읊었던 시가 있죠.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효는 만성고라. 금잔에 담긴 그 맛있는 술은 백성들의 피고 그 옥그릇에 담긴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안주는 만 백성의 기름이다.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네요. 춘향전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네요. 정말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나저나 왜 윤석열이 한동훈을 독대를 안 받아들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당장에는 한동훈 입에서 김건희 얘기 나오는 거 듣기 싫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장미 변호사님은 왜 안 만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안 만났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독대를 지금 그 주변과 언론 기사들 종합을 해보면 여러 차례 일단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론에 이른바 흘려졌다라는 것도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평가가 나오는데 아마 박대출 의원인가 자제분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그때도 독대 이야기가 정무수석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있어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아마 말을 좀 나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쨌든 대통령실의 인식은 한동훈이 자기 정치하는데 대통령을 병풍과 들러리로 세우려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독대 요청을 했다라는 게 대통령 순방 1인차인가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 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 순방 과정 중에 조선일보에 단독 인터뷰를 실었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통령실 민심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과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대통령이 아마 보고를 받았겠죠. 이런 와중에 대통령을 없는 사이에 그리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니까 직격하고 나오면서 독대까지 청한다. 그리고 독대를 한다면 아마 당연히 제 처음 이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거는 의대정원 이슈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출로가 없는데 본인이 이러저러한 대안을 모색하고 정권을 달라라고 했다라는 사실상의 뒷얘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냥 수단화된다라는 그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저는 거기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게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비겁한 태도, 비굴한 태도로 일가를 했었죠. 처음에 총선 때 이게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김건희 여사 멍통빼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측근 그룹들은 마리아 앙뚜아네트다 뭐다 막 난리를 쳤어요.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그러죠. 90도 폴더 인사한 다음에 기자들한테 반문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던가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근데 지지율이 급락하고 계속 대통령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는 없으니까 내가 치고 나가야겠다. 정무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진정성이 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장단에 윤석열 대통령이 장단을 맞춰주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무적
판단도 미숙하고 정치적인 경험치가 없다는 걸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정치 많이 하신 분이 이렇게 진단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독대 요청하는 당대표는 처음 봤다고. 물밑에서 조용히 안 되는 일을 되게끔 하는 게 그게 능력인데 그걸 못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갈등을 온 천하에 다 밝혀가지고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드는구나. 그것도 당대표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무적인 능력도 감각도 없는 거고 대통령은 아니 한번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한번 보십시오. 국민들이 김건희가 명품백 받는 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은 사과해야죠. 적어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놈도 사과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검찰 불러서 조사하고 핸드폰 압수하고 그렇게 해서 털어주고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김건희는 죄가 없네. 우리가 잘못 알았네. 그럽니까? 저건 뭐예요? 참 나쁜 거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양심도 없는 거죠. 근데 신인규 대표님 안 만나고 막 그것을 공개하고 이러는 게 저렇게 하면 한동훈이가 대표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계산을 한 걸까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를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코너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독대를 하면은 불편한 주제들이 올라올 게 뻔하고 또 한동훈 대표도 불편한 사람인데 불편한 사람과 불편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이제 공적인 책임의식이라고 보는데 원래 이분은 뭐 공적인 거랑은 안 어울리는 분이니까 뭐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울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의 뺨을 때려준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이번에 그 독대 관련 흘리기인 것 같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기싸움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대를 추진해가는 과정도 상당히 미숙했고요. 정치적 무능함을 다 보여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어려 보이겠습니까? 13살 밑에다가 기수도 4기수나 미치고 특검에 있을 때도 내 실무자 그리고 중앙지검에 있을 때도 내 보좌관 그죠? 3차장 검사였으니까 검찰총장 갔을 때도 반부패 부장 나를 보좌해주는 스텝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도 내각의 강요 그리고 대통령이 돼서도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장을 내가 시켜줬다. 근데 감히 내가 너랑 왜 겸상을 해야 돼? 이런 식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그 서사에 빠져 있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안 받아줄 거고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고 제가 왜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얘기하냐면요. 아니 꼭 독대해야지만 얘기합니까? 아니 뚫린 입이 없습니까? 아니 그날 30명 모여있으면 더 잘 됐네요. 독대할 게 아니라 공개되면 공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대. 그냥 시원하게 얘기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소신을 강행하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내쫓든지 아니면 본인이 사퇴를 하든지 아니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하면서 아까 뭐 대통령님 감기 기운 있으신데 아이스라떼 드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한동훈 대표는 진짜 쫄바지죠. 쫄바지. 뭐더러 그 바지 입고 있습니까? 혈액순환도 안 되는데 빨리 벗어버리는 게 낫죠. 그냥 편하게 그냥 사각 팬티 입으세요. 그냥 쫄바지 벗으시고.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문제가 저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우리가 이제 기대가 없으니까 저도 비판하지 않고 하도 비판을 많이 해서 제가 입에 근육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안 힘들어요. 윤석열 대통령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이 한동훈 대표가 저는 1, 2, 3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행하든지 출당하든지 사퇴하든지 좀 셋 중에 하나는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공개대면을 하세요. 공개대면. 독대하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도 신인규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내려갑니다. 아까 아니, 솔직히 앵커님 예. 윤석열이 뭐라고 저렇게 좁니까? 뭐라고? 아니 국민들의 표를 가지고 당선된 사람이고 지지율 20%밖에 안 돼가지고 엉망진창 공적인 마음은 1도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뭘 저렇게 의식을 하는지. 지는 꼬붕이니까 쫄죠. 그게 문제입니다. 예. 한동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꼬붕이면서 꼬붕 아닌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멋있는 척을 많이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정어리 절찬님 오집중님 한약 짜다가 앵커님 소리에 놀랐네요. 이해합니다. 아이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울컥울컥합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민이 바보냐님이요. 국민은 배춧값 때문에 김치찌개도 못 먹을 판에 국민 세금으로 밥인지 라떼인지 넘어들 가더냐 이 원수더라. 사랑이님, 배추 한 폭이 2만 원이 넘고 김치가 먹고 싶어 열무라도 사려니 한 단에 8,500원에 결국 빈손으로 왔다. 지금 너희들은 소고기, 돼지고기가 목에 넘어가냐? 안 그래도 예쁜 개님, 너희는 만찬이냐? 나는 10년 하던 자영업 폐업 절차 중이다. 국민들이 지금 이래요. 중앙일보가 이틀인가 사흘 연속 지금 자영업의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면 톱으로 계속이요. 자영업하는 분들은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돼요. 도대체 이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경제가 왜 이렇습니까? 경제는 힘입니다. 뭔가 해볼 만하다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이 왜 다시 꿈틀거립니까? 아, 이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아무런 대책이 없구나. 이럴 때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자들이 이제 생기지 않습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 뭐 해쳐먹을 생각만 하는 그런 지금 나라가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신인규 대표님이 용바다에 나와서 한 거 보면서 그 부분 동의했어요. 뭐 그때 무슨 뭐 논리 얘기하셨는데 그거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 제가 공감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뭐 임기 마치고 뭐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주장을 합니까? 정치 야함론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기서 내려와 주면 영구 사면. 그러니까 논리 크로스파이라고 죄를 안 묻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입에 근육 생겼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버텨서라도 윤석열 정권하고는 법대로, 전 법대로 하는 게 맞다. 왜 봐줍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법 어겨도 다 봐줍니까? 아니, 지금까지 김건희를 법으로 봐줘가지고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또 봐준다고요? 저는 그럴 거면은 국민들이 이민가지 이 나라에서 왜 삽니까? 그 논리 크로스파이 그거 아마 유시민 작가님이 좀 얘기하신 것 같은데 뭐 하나의 아니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 가슴에 얼마나 피멍을 들게 했는데 그걸 그냥 넘어간단 말입니까? 아마 현실화되기 어렵고 이게 미국에는 또 제도가 있는데 한국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사실상 대통령한테 줄 수 있는 닉슨이 좀 그런 케이스였죠. 그런데 그런 제도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의 그냥 정치적인 고려로 유시민 이제 이사장도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댓글 읽으니까 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요. 제가 댓글을 못 읽겠어요, 정말. 정말 약간 울컥하는 느낌도 드는데 저는 대통령이 그럼요. 이런 마음들을 국민들의 힘든 감정을 정말 일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런 식의 워딩은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24일 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왜 24일 날 만나기로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대통령의 육성으로 나왔는지 아십니까? 지난주는 너무 덥고 앞으로는 추워질 거라서 야외에서 바베큐는 먹어야 되겠는데 그 딱 적당한 시기가 24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고기 먹고 나라는 말아먹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진짜 대통령 되는 데까지만 목표치가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 이후에 뭘 하겠다는 게 없었구나. 문재인 정부 때는 저는 선진국을 저희가 스치듯이 경험했었구나. 이게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근간으로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자부심을 갖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지도자 한 명이 나라를 이렇게 기틀을 허물 수 있었구나. 역사, 경제, 정치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냥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의 분노는 제가 존중하지만은 저는 정치를 하겠다는 입장에서 분노 정치는 반대하거든요. 제가 분노를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일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그 논란 크로스파이 같은 영구 사면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잘못이 하나 정도일 때 그럴 때는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이요. 1000개? 한 1000만 개? 한 요 정도 지금 되는 수준으로 보여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타협하고 끝내자?
그거는 저는 민주공화국 체제를 저는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친일과도 타협하고 독재와도 타협하고 윤석열 검찰하고도 타협하고 그럼 뭐 언제까지 타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걸 저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고 아까 장유미 변호사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정권 잡는 것까지만 목표였구나. 그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꿈을 이뤘잖아요, 본인이. 그럼 내려오면 되죠. 꿈을 이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전 더 할 일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김건희 관련된 이 둘을 중심으로 지금 이 권력형 부패가 이제 먹이사슬처럼 되어 있는데 법의 비례의 원칙대로 책임을 묻자 이겁니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많이 해먹은 사람들은 많은 책임을 물리는 거고 적은 권한과 피치 못해서 부역했던 사람들은 그 책임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분노 정치로서 상대방을 괴멸시키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본인이 저지른 거에 대한 행위 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우리 근대 사회에서 근대 형법을 만들면서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그 지혜, 행위 책임에 비례해가지고 책임을 묻자라는 것이고 여기서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는 전 요거 하나만 우리 사회가 약속해야 된다고 보는 게 어떤 정권이 보수 진보 번갈아 가면서 어떤 정권이 집권하더라도 이 죄가 만약에 밝혀지면 전 사면을 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만큼은 영구 사면이 아니라 영구 불사면을 저는 제안합니다. 절대 사면해줘서는 안 됩니다. YW 최백님도요. 다음부터는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사면권 행사 박탈해야 된다. 그런 걸 보내주셨어요. 정말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싶습니다. 성말수님 자영업하는 사람입니다. 죽을 맛입니다. 월세 못 맞춰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거미줄 최정화님 우리 가게는 물건은 안 팔리고 담배만 팔립니다. 이게 너무 속상한 말이네요. 담배만 팔린다는 게 그 사시는 분들도 물론 파시는 분들도 그것만 팔리니까 속상하시겠지만은 국민들도 얼마나 속이 답답하시면 담배만 태우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참담하고 참혹합니다 지금. 신드렴님 앵커님 놀래라 운동하면서 이어폰 끼고 있는데 이어폰 튀어나왔어요. 진정하세요. 혈압 올라가고 피가 탁해집니다. 진정하소서 그러셨는데 피가 탁해지죠. 근데 제 피 탁해지는 거 국민들 가슴 타들어가는 것에 비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대통령을 만났는지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뒤바꿔 버린 거 아닙니까? 어제 국회 문체위에서 홍명보 감독, 정몽규 축구협회장 이렇게 출석해가지고 그걸 따졌는데 그걸 보면서 축구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왜 그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짧게 그 내용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하면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 참 말씀 잘 하시네요. 더군다나 그 앞에 정몽규 회장이 앉아있는데 용기가 필요한 발언이었죠.
지금 저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공정하지 않은 것은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부분에 다뤘던 거 가장 분노하는 대목이 뭡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자는 지 자신이 입으로 공정을 외치면서 대통령이 됐던 자예요. 그런데 자기 마누라 건에 대해서 하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공정의 가치를 마음대로 짓밟아 버려도 됩니까? 어제 그 자리에서 결국은 이임생 기술협회장, 기술 뭐죠? 기술위원회 회장인가요? 결국은 뭐 그만두더라고요. 예. 근데 정몽 회장은 그 자리가 뭐 그렇게 탐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같은 스포츠 종목인데 우리가 그 양궁협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선 아마 회장이 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같은 현대 그 어째 범현대에서는 같은 뿌리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러니까 그 정의선 양궁협회장이 운영하는 걸 보면 양궁이라는 것이 공정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올림픽 가서 금메달 거의 싹쓸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손재주도 좋고 양궁을 원래 활을 잘 쏘니까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협회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협회, 성공하는 종목 만들기도 하고 이 정몽규 협회장처럼 협회를 사유화하고 완전히 윤석열 판박이로 가가지고 지금 협회 운영하다 보니까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식구정한 그냥 구정물만 드글드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정물에는 뭐가 살죠? 날파리, 똥파리 같은 것만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맑은 물에 사는 뭐 송사리나 뭐 물고기나 이런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가거나 축구 종목을 떠나겠죠.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한국 정치에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동훈을 부정점으로 해서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 정치가 이 축협의 모습이 축소판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도 제가 딥블루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야구하고 축구하고 너무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야구는 1000만 관중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많은 이유를 꼽지만 가장 큰 이유로 ABS 시스템, 그러니까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이걸 도입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습니다. 왜? 공정하니까. 이건 뭐 심판의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누가 봐도 얼른 보기에는 스트라이크 같은데 조금이라도 빗겨나가면 볼이고, 타자가 뒤로 막 놀라서 자빠질 정도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스트라이크. 모든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그 판정을 합니다. 이게 맨 처음에 시작됐을 때 그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르는 일부 심판이 그거 가지고 야야야 볼이라고 우겨 이랬다가 혼났죠. 이 공정한 것을 기대하는 젊은 사람들이 아, 프로야구는 이제 공정하구나. 그래서 1000만 관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KBO 총재가 허구현 씨입니다. 선수 출신이에요. 선수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의 결단이 오늘날 프로야구를 이렇게 1000만 관중 시대를 만들었다면,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축구를 하는데 우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우리 붉은 악마가. 그거 선수들 축구 못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홍명보 들으라고, 정몽규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죽하면은 붉은 악마들이 정몽규 물러나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까? 왜 이 지경을 만들어 놨습니까? 공정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아이가 어린데 이렇게 뉴스를 많이 틀어놓으니까요. 집에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봐요. 뭐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 옆에 서 있는 사람 누구야?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근데 엄마 왜 사람들이 홍명보 나가라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대답해 줄 말이 없는 거예요. 이따도 나오시겠지만 강유정 의원이 어제 이제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이 절차가 다 정관에도 위배돼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 다른 방송에서 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캐나다인가요? 어디 일단 그 해외 감독이 있는데 3D 무슨 시뮬레이션까지 준비해서 이 PPT 같은 걸 했다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은요, 집 앞에서 면담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학연으로 지금 한 거 아니냐,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아니냐. 그리고 축구협회 내부에서도
뭐 국내파가 된다고 이런 얘기 없었는데 공유된 거 없는데 절차를 밟은 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축구협회장을 사연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축구 팬들이 나가라고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또 국가대표 축구 선수는 우리 지라고 하는 거냐고 막 팬들이랑 언성을 높여서 또 싸우기도 하고요. 이게 정말 총체적 난국 아닌가. 아, 스포츠의 이 불공정. 왜냐하면 이 엘리트 스포츠라는 게 너무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축구협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정부 감시 받아야 돼요. 정부 돈 상당히 많이 지원받거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축구가 발전을 하죠. 선수 개인기에 기댈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구협회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득권이죠, 기득권. 근데 그 기득권이 하나는 이제 군림하는, 권위적인 군림으로 이제 하나 드러나서 그 축구 선수들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명보의 위계를 통해가지고 기득권을 더 유지 강화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기득권의 특징은요, 끼리끼리 해먹는 겁니다. 공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밤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칠불사나 이런 데서 그냥 공천 뭐 논의하고 공관위원 저기 국민의힘에서 막 김건희가 개입해서 이철규가 하고 이게 그 지금 끼리끼리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정치권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불신과 불만과 전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그 국회 현안 질의에서 가장 돋보였던 분이 바로 민주당의 강유정 의원이었습니다. 동네 개모임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호통을 쳤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세 사람을 비교한 보고서가 A4 5장 분량으로 있다고 하길래 제가 요구했더니 요 PPT 한 장을 달랑 보냈는데요. 요즘 중학생 축구 팬도 이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전력과 전술을 비교한 평가표를 각각 개인 후보당 A4 5장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지어 사후적으로라도 저한테 만들어 제출할 줄 알았지 이렇게 성의 없는 평가 보고서에 A4 한 장, PPT 한 장짜리가 올 줄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개모임이나 요즘 동아리 모임에도 정관이 확실해요.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민사소송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네 개모임이나 동아리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개모임만 또 못한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던 강유정 의원 오늘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함께해 주신 장유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